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 건강한 인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의 3장에 해당이 됩니다. 3장에 보면 건강한 인간과 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강한 인간만 이번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지니고 있으니까, 육체와 또 내면,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까 육체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내면도 건강한 사람이 되겠죠. 그 자체로서 목적적인 존재인 몸과 마음을 지닌, 몸과 내면을 지닌 사람이 몸과 내면이 건강하면 건강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몸이 건강하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는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 내면의 세계에는 상당히 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가장 최후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인간은 우주에 그 멀리 있는 행성들, 목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이런 것까지도 다 알 수가 있죠.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무라든가 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는 내면에 대해서는 참 진도가 많이 나가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숨겨져 있는 최후의 삶의 보류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인간의 건강한 내면이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이 내면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죠. 건강한 내면은 어떤 모습인가? 또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간 내면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교재 그 77쪽에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내면에는 수많은 정신과 마음이 존재한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사람마다 다른 지금 건강이라고 하는 다른 나무들의 얘기예요. 내면의 세계를 분별하여 개별적으로 하나씩 확인하고 전체 모습을 그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얘기했지만 이것들을 다 모아서 숲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50명이지만 100명이면 또 100개가 나오겠죠. 200명이면 200개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전체의 숲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는 삶의 정상에서 내면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의 내면을 개별적으로 보면 수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두 가지 마음만 있다네요. 그 두 가지 마음은 뭘까요? 자, 하나는 생각이 없고 지식도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빈 마음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생각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런 마음이 있고 다른 한 마음은 생각이 있고 또 그 결과로서 지식도 나타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의 마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형성하는 마음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게 된 그런 마음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개념화한다면 왼쪽은 빈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빈 마음. 왜냐하면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빈 마음이에요. 또는 빈 내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 내면을 평온한 내면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온한 내면. 우리가 평온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지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그런 마음은 지식의 내면, 지식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이제 평온과 상반되게 번뇌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번뇌의 마음 또는 번뇌의 내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온한 마음이라든가 빈 마음은 쉬는 마음, 쉼의 마음이에요. 지금 마음이 쉬고 있다는 뜻이죠. 생각을 하지 않고 지식을 형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쉬고 있는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집에서 쉬고 있다는 의미에서 집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식의 내면, 번뇌의 내면은 사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은 쉬는 거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일터죠, 일터. 쉬는 집이 아니고 일하는 일터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 두 가지 마음은 어떻게 보면 상반되죠. 하나는 비어있는 마음, 하나는 채워져 있는 마음. 쉼의 마음, 노동의 마음. 집이라고 하는 쉼의 마음, 노동하는 일터의 마음. 평온한 마음, 번뇌의 마음.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어떨 때는 내가 생각이 없이 평온하게 있는 상태도 있지만, 어떨 때는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지식을 짓고 알게 되고 배우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개인마다 쉼의 마음이 많은가? 아니면 노동의 마음이 많은가? 항상 생각이 많은가? 아니면 생각이 없는가? 생각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없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생각이 있는 것만이 당연한 게 아니고 없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없는 것을 놓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지내는 거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너무 생각이 많을 때 너무 번뇌스럽기 때문에 생각을 좀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가 있죠. 뭐 쉬운 예로 여러분 그 멍 때리기라는 걸 해요. 그렇죠? 멍 때리기. 그래서 뭐 불멍이 있고 물멍이 있고 많은 그 멍 얘기를 하잖아요. 그 멍 때리기는 왜 하나요? 그 생각을 없애려고 중지시키려고 백지 같은 마음의 평온한 마음을 찾으려고 멍 때리기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멍 때리기는 바로 이 평온한 마음, 빈 마음,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자, 그러면 이런 인간의 내면, 두 가지 인간의 내면은 무엇이 형성하는가? 지지난주에 시간에 얘기를 이미 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하죠. 나. 내면 형성의 주체인 나가 형성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은 내가 형성하는 거다. 아무것도 처음에는 없었는데 태어나서 뭔가를 경험하고 배우고 생각해서 내 내면을 내가 형성한 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형성해 줬어요? 여러분 내면의 세계는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형성한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내면을 형성할까요? 내면을 형성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내면을 무의식적으로,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형성합니다. 왜 내면을 내가 형성할까? 그것은 본성 때문에 그래요. 본성. 나는 본성을 지니고 있죠. 본성이라는 건 뭐예요? 나라는 것의 본래의 성질이에요. 정신적인 주체, 마음의 주체인 나예요. 그 나가 성질이 있어요, 원래. 여러분, 진함철이 있다고 합시다. 진함철. 진함철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본래. 그렇죠? 진함철의 본래의 성질은 뭐예요? 철을 끌어당기는 거죠. 철을 끌어당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왜 내가 내면을 형성하냐, 정신과 마음을 짓느냐면 바로 그 성질 때문에 그래요. 나는 태어날 때 그런 그 내면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 성질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성질 때문에 내면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욕구 본성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또 인성이라고도 합니다. 인성이 무너졌다. 인성을 상실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나의 성질, 이 나의 성질이 있는데 그 나의 성질을 잃었다. 상실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아무튼 내가 내면을 형성하는 것은 내가 타고날 때 지니고 태어난 성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본질 얘기죠. 자, 근데 그럼 인간의 본성은 어디서 왔는가? 그거를 함께 조금 살펴보고 가죠. 자, 지금 이 왼쪽의 그림은 오른쪽의 그림하고 굉장히 닮아 있죠. 우주는 근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세계는 만물의 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원계가 있고 현상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주 본성이 바로 만물을 나타내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자연 만물이 왜 생겼느냐? 우주의 근원 때문이죠. 그 근원이 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우주 근원에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뭐야? 만물을 지어내는 그런 성질이죠. 자,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은 우주 본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주 근원이 만물을 형성해내듯 인간의 나는 지식을 지은 거죠. 우리 내면에 그런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인성과 우주성은 같다. 아마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닮았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무엇이 닮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질과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그 자체로서의 성질과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자체로서의 성질, 즉 본성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개의 내면은 본성 때문에 형성된 거니까 당연히 본성도 두 개겠죠. 그래서 하나의 본성을 공성이라고 저는 얘기했고 다른 본성은 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빈 내면을 형성하는 그 본래의 성질은 공성이라고 볼 수 있고 지식의 내면을 형성하는 본성은 현성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이 두 개인데 하나는 공성이고 하나는 현성이다. 자,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을 감각하지 않아요. 기억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생각을 안 하니까 지식이 형성되지 않아서 내면에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공성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여러분 멍때리기 내가 예를 들었는데 멍때리기 상태예요. 멍때리기 상태는 생각이 딱 중지되어 있어야 될 게. 중지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생각이 중지되어 있어서 아무런 생각이 안 일어나고 또 지식도 형성하지 않는 인지작용이
중지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성이라는 거고, 그 공성 때문에 빈 마음이 또는 빈 내면이 이렇게 평온한 내면이 형성되는 거다. 그리고 현성은 뭐예요? 나는 현성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극을 감각하고 기억하고 사고에서 지식을 형성해서 내면의 지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날 현에서 현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성과 현성은 이러이러한 인지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전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텅 빈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공성과 현성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공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성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하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서로 기능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느냐? 자, 공성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밖에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주변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떤 생각에 골몰한 사람은 바로 옆에 누가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다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멍한 상태로 보면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뚜렷하게 다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공성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세계에 대해서도 전체를 보게 해주죠.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전체 거시 진리를 깨닫게 해주죠. 전체 거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삶이 뭐냐를 알려면 전체 거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전체 거시 진리를 알려면 세계를 전체적으로 봐야만이 알 수 있죠.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죠. 봐야만이 진리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공성과 현성은 이런 기능적인 상호 보완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전체 거시 진리를 깨달으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또 공성을 회복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생각을 거두게 돼요.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생각을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공성과 현성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그 인지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해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공성을 통해서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진리를 깨달으면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다라는 얘기죠. 진리를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온해지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는 반면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욕구를 실현하려면 능력이 함께 있어야 돼요. 욕구만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예쁜 옷을 갖고 싶어, 멋진 자동차를 갖고 싶어,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욕구만 있으면 그 자동차를 내가 갖게 되고 옷을 갖게 되나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욕구 본성만 가지고서는 실현이 안 돼요. 그것이 실현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통해서 욕구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과 욕구 본성과의 관계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점도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문도 있는데 제가 그 논문도 웹정보 서비스에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바라요. 단순하게 말해서, 그래서 욕구는 능력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욕구와 능력은 함께 꼭 다닌다. 태어날 때 이미 여러분들은 욕구도 가지고 태어나지만 능력도 함께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욕구만 가지고 태어나거나 능력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두 가지가 짝이 되어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야 말이 되겠죠. 이제 건강한 내면이 뭐냐. 건강한 내면은 앞서 얘기한 대로 건강한 인성 때문에 건강한 내면이 형성되는 거죠. 인성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내면이 형성되지 않겠죠. 왜? 내면은 인성이 형성하니까. 인성 때문에 내면이 형성되니까. 그래서 앞에 공성 때문에 빈 마음이 형성되고 현성 때문에 지식의 마음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내면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현상에 자유로워서 주로 공성이 발현되어 빈 마음의 평온에 오래 머물고 필요나 상황에 따라서 현의 지식의 일터로 나아가지만 일이 끝나면 곧장 쉼의 집으로 되돌아오는 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성도 있고 현성도 있어서 우리가 평온한 내면을 갖고자 하기도 하고 지식의 내면을 갖고자 하기도 해요. 공성이 있어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욕구도 있지만 현성이 있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욕구도 있다는 거죠. 공성이 있어서 아무런 지식도 형성하지 않고 빈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현성이 있어서 사고해서 지식을 형성해서 지식을 내면에 드러내고 싶은 그런 본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두 개의 본성이 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다면 건강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거죠. 일단 집착이 없어야 돼요. 자, 앞에서 우리가 집착에 대해서 배웠는데 집착이 무엇을 우리에게 못하게 했던가요? 집착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 집착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전체 거시 진리를 우리가 확인해서 그것에 따라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했고 그것이 곧 올바른 삶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올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집착 때문이다. 현상 집착 때문이라고 그 집착을 원인으로 지목을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착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착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집착은 인성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집착 때문에 본성이 올바르게 작용되지 않아서 그래서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원래는 공성이 주로 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쉼의 상태가 많아야 돼요. 평온한 마음 상태가 많아야 돼요. 그러다가 할 일이 있을 때에 일터로 나아가서 생각해서 지식을 형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곧장 그 평온한 마음으로 회귀가 돼야 돼요. 이것은 이제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멍 때리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일이 끝났어. 내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지식을 형성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끊이질 않고 계속 생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멍 때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 탄력성이 적은 거죠.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어떤 것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지식을 형성했다면 끝나면은 바로 자동적으로 공성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백지 상태로 세팅이 돼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평온함을 느끼겠죠. 그러다가 또 할 일이 생기면 일터로 나가서 생각하고 지식을 형성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원상복귀가 돼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회복 탄력성이 약하다는 거고 그것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회복 탄력성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공성을 발현시켜서 평온한 마음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멍때리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왜 멍때리기를 하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멍때리기를 할까? 왜 사람들은 생각을 멈추고 싶어 할까? 왜 사람들은 평온한 마음을 갖고 싶어 할까? 그건 본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현실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본성을 다시 찾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 멍때리기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멍때리기는 그 공성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 빈 마음을 회복하고 생각을 중지시키고 지식을 마음에서 나타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백지 같은 마음으로 원상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평온한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아마 종교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종교가 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평온한 내면으로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온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그 집착이라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이다. 현상 집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현상 집착은 우리 내면에 집착하는 거. 내가 형성한 내면의 세계에 내가 집착하는 거. 내가 형성하고 그것에 내가 붙들리는 거. 그리고 밖에 있는 물질적인 현상에 내가 또 집착하는 거. 이것이 현상 집착인데 그러니까 근원을 빼면 다 현상이죠. 우주 만물은 다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근원에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우주 만물, 즉 물질적인 현상에만 관심을 갖는 거고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도 나라고 하는 근원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형성한 그 마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성한 마음에 붙들려서 그것대로 내가 이렇게 집착해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다? 쉼의 마음이다. 말하자면 생각이 없는 마음이다. 평온한 마음이다. 빈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식의 마음, 생각의 마음은 엄청 강하죠.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쫙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마음이 차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항상 아무것도 안 할 때는 평온한 마음 상태, 빈 마음 상태, 생각이 없는 상태에 있는가. 하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회복 탄력성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진 상태에 있어야 되고 평온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생각이 없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멍때리기도 그 방법 중에 하나다. 종교도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이런 그 마음 상태는 상당히 개인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성이 내가 더 많이 발현이 되어서 평온한 마음이 지배적인가 아니면 현성이 더 많이 발현되어서 번뇌의 생각의 마음이 많이 나타나는가 그렇게 따라서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1, 2,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내 마음은 어떤가 나의 인성은 어떤가 나의 본성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착, 현상 집착 때문에
인성조차도 영향을 받아서 건강하지 못하는 인성이 나타난다. 인성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인성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마음이 또한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실상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상에 집착이 생기면 주로 현성이 발현됩니다. 내 마음이라든가 내가 진 내 마음의 세계, 그 다음에 우주 근원이 지은 우주 만물의 세계, 이 현상에 집착을 하니까 내가 현상을 감각하고 그 다음에 사고하고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한 지식을 막 제잖아요. 그것이 바로 현성인데 그 현성이 발현이 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마음이 항상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당연히 생각이 많고 지식을 많이 지운 상태니까 번뇌의 마음, 노동의 일터에서 내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이 끝나면 일터에서 쉬려고 집으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쉼의 집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되돌아오고 싶어도 쉽게 되돌아오지 못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현대인들의 어려움인데,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지식도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생각이 불타고 지식이 불타고 있는 상황인데, 끝나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리셋이 돼가지고 쉼의 마음, 빈 마음, 평온한 마음 상태로 되돌아와야 돼요. 근데 안 돌아와.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일부러라도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도 안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내면에 대해서 중요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이 부분을 잘 살펴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진단해 보라. 그리고 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전체를 보는 그 식견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정의란 무엇이냐 물으면 전체를 보고 정의가 무엇인지 말해야 되고, 올바른 삶이 무엇이냐를 물었을 때 전체를 보고 올바른 삶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건강한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전체를 보고 건강한 걸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